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들 보면 차트 보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치. 차트 볼 때 이런 것 좀 보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트를 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막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보조지표 선도 그리고 하잖아. 근데 일단 한 발짝 우리가 떨어져서 차트의 큰 그림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에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안녕하세요. 언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얼마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만 좀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안 왔거든요. 장난이고. 오늘 장은 좀 어떤가요? 참 미장 빠져가지고 같이 빠지고 있네. 참 뭔가 재미가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들 보면 차트 보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실제로 매매하는데 차트가 그렇게 중요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나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차트가 전부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투자를 할 때 개인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뭐 간혹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업 재무 분석을 바탕으로 차트 없이도 거래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지만, 사실 기본적 분석에 더불어서 차트까지 볼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한 거예요? 만약 건영이가 특정 주식이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해. 근데 뭐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서 중간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막 스크린에 배우들이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데 누가 착한 편이고 나쁜 편인지도 모르면서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관객들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이런 씬들을 보여주잖아. 네네네. 그럼 뭐 중간에 들어왔어도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된단 말이야. 이게 차트가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건영이가 고른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뭐 얼마나 많은 주식들이 거래됐고 언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차트랑 뭐 과거의 어떤 이슈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랑 정보를 연결하는 거지. 그걸로 이제 조금 히스토리를 추적하고, 물론 이전에 주가들의 이동을 보고 당연히 앞으로 이 주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100% 예측할 수 없지. 근데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해서 예측해 볼 수 있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차트는 주가의 이제 지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트를 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막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보조지표 선도 그리고 하잖아. 그리고 막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막 추측해보고 뭐 다들 그러잖아. 네. 근데 일단 한 발짝 우리가 떨어져서 차트의 큰 그림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가격의 추세거든. 기본적으로 차트가 가진 정보 중에서 추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 추세 추종 매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네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거의 추세를 따라서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추세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크게 보면은 그냥 상승하는지 뭐 횡보하는지 뭐 하락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격 추세선을 그으면은 어느 추세에 있는지 보이잖아. 네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5일선이나 21선 이평선 밑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고점을 이제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게 가끔씩 있잖아. 맞아요. 그걸 보면은 아, 이 주식은 상승 추세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뚫지 못하고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할 거고, 그러니까 횡보하는 차트는 말 그대로 주가가 횡보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할 때 차트를 보면은 그 기업의 주가의 추세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야 돈을 버는 게임인데, 뭐 횡보 추세나 뭐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사면은 당연히 수익 내기가 어렵겠지. 아 그렇죠. 물론 상승 추세의 주식을 우리가 산다고 해도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횡보나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인 종목의 연속성을 사는 게 우리가 좀 더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에서 좀 봐야 되는 거는 뭐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거래량 보면은 기관이나 뭐 외국인 수급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 네. 뭐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추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보통 개인 수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뭐 요즘엔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개미가 끌고 가는 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진 자본이나 유동성 같은 게 좀 한정되어 있고 단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형 펀드나 연기금 같은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하지. 네. 대형 펀드 자금들이 특정 기업 매수에 들어오면은 보통 그때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들이 만드는 추세를 또 추종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덩치가 커서 숨어서 몰래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래량으로 추적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래량은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은 대형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고, 대형 수급을 알면은 주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심리적 가심 해볼 수 있는 거지.
약간 차트가 주는 힌트 같은 거네요. 그치. 아, 실제로 많이 쓰는 게 꼬리 달린 장대 음봉이 터지면 고점이라고 하잖아. 네네네. 실제로 되게 많이 그렇거든. 음. 엄청 이제 버블로 튀다가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진 종가 음봉 마감이라면 그때 보통 슈퍼포지션을 구축하면 지는 일이 별로 없어.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돈을 벌려면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 있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쵸. 발 담궈놔라. 거래량 없다는 거는 이제 불 꺼진 집에 나 혼자 있는데 파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추세 전환 같은 중요한 신호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거래량을 동반한 신호가 아니라면 보통 차트에서는 가짜 신호라고 판별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을 훨씬 웃도는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차트에 보인다? 이러면은 보통 의미 있게 보는 것도 많고, 그럼 이제 대형 자금과 그를 따르는 개인들의 자금들이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한동안은 추세가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지. 반대로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뭔가 고점을 돌파하거나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거래량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대형 자금이 안 움직였을 가능성이 좀 크고, 반대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세 반전의 신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지. 그럼 차트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그 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율 같은 것도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하다 보면은 대형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신호를 조금 더 이런 정보들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연관돼 있는 것도 복합적으로 보면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들 말고 또 차트 볼 때 이런 것 좀 보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지지 저항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본인데 네.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사실 차트는 나는 많이 볼 건 없는 것 같고, 지지 저항, 뭐 신고가 신저가 뭐 기본적인 내용도 있잖아. 네. 그 정도를 그냥 각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쉽다. 아까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래량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주가의 지지나 뭔가 저항선 만들어내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특정 가격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받쳐준다면 그 가격대가 주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런 가격을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이랑 같이 접목하면은 바닥의 기준점을 잡는데 좀 더 용이하다. 뭐 코스피 지수의 하단선이 여기인 것 같다. 근데 이게 PBR 기준으로도 뭐 0.5배다. 뭐 이런 식의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여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나 같은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예측하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주식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트를 갖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반대로 이제 저항이라는 거는 천장인데 상승하는 추세의 주식이 일정 가격 이상을 못 뚫는 모습이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그 가격대에서 뭔가 저항을 맞이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관찰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못 들고 계속 부딪히면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 저항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보통 그렇지. 그거 정리하고 뚫으면 다시 사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는 주가가 뭐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거기가 지지선이 돼 있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끼리 무언의 약속, 여기 오면은 한번 바꿔 하자, 지지하자, 이런 것들. 반대로 이동평균선 자체가 저항선이 되기도 해. 그래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근처로 갈 때에는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이탈한다면 그건 지지나 저항이 깨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제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는 저항이 돌파되고 나면 새로운 지지선이 되잖아. 그쵸. 그럼 그 가격대로 힘들게 뚫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져도 여기만큼은 중요한 가격대라고 사람들이 인지해서 지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선, 지지선. 그러니까 지지선이 뚫리면서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전 지지선이 이제 뭐 저항선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지지 저항이 거래량이 적으면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게 거래량이 차트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시그널의 증거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이 뭐 들어보면 모르는 것들은 아닌데 이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제 투자하면서 계속 까먹거든요. 그래서 동강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도 까먹어서. 이 중에 하나는 아는데 나도 까먹어. 특히나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지지선을 잘 그어놓고 여기 이탈하면 포지션 리스크를 관리해야겠다, 뭐 추세선 이탈하면 포지션에 50% 정리하겠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그걸 확립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안녕.
컨텐츠의 맛, 좀 더 나의 것 그대로의 통깡, 강민우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배에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